배수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제 중학교 때 은사님도 와 계시고요. 또 대학교 동창도 와 있습니다. 저를 보더니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예. 할 말은 없지만 아무튼 제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생각, 또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과도 공유하면서 이것을 알려야 된다는 간절함으로 제가 선생님도 오시라고 했고 또 대학 동창도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4.3의 진실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나라 안팎 사회 모든 일에 무관심해합니다. 그리고 표정들이 대체적으로 어둡습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저 아름다운 청춘들이 가난해도 반짝반짝 자신들의 고유한 모습을 회복할까 늘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 가슴에는 자신들이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국가가, 사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터에 자신들의 미래를 뿌리내리고 가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싫은 소리만 하고 불행한 소리만 하면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이 나라에 대한 헛소문, 거짓말이 하도 많아서 이제는 아예 관심을 두고 싶지 않는 겁니다. 얼마 전 서울대 학생이 자신은 흙수저라고 비관하면서 자살했습니다. 수저 자체가 없었던 시절에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도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응전하며 살아냈습니다. 그 세대는 나라를 잃어본 경험을 했고 수천 년 역사 속에 처음으로 주권을 가진 한 국민으로 산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3포, 5포 세대, 아시죠? 뭔 말인지. 5가지를 포기했대요. 헬조선, 친일파, 독재, 금수저, 은수저라는 이 사악한 거짓말에 속아서 엄연한 백조인데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엄마들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이 거짓말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공급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포럼의 주제이고 계속해서 이어질 포럼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혐오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 생산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3 보고서, 4.3 특별법, 제주 4.3 평화공원 내 전시물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 이러한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서 봐야 했던 자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짧은 시간에 다 요약할지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입니다. 새벽 2시부터 제주도 내 경찰서 12곳이 일제히 습격을 당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에 경찰과 우익인사 그리고 그 가족들 27명이 무장 폭도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이것이 4월 3일의 진실입니다. 그 고요한 제주도에 하룻밤 사이 27명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은 계속됩니다. 그 당시 생존해 계셨던 두 분의 증언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건 당시에 가족의 피해를 당한 일이 있습니까? 예, 아버지하고 형님이 폭도에게 납치돼서 살해됐습니다. 아, 예. 6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납치되는 11월 7일 날 예. 형수님까지 납치가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3개월밖에 안 된 네. 그 아이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그 손자를 데리고 대통령을 여기저기 하면서 키워놨습니다. 아, 그 장소가 장전리 바로 곁에 장전리 소 먹는 물하고 사람 먹는 봉천수가 있는 예. 그 옆 봉산에서 시계를 찾았는데 보니까 아마도 새끼손가락 정도 예. 이 국기 철산을 가지고 상문으로도 목까지 나오게 찔렀습니다. 예. 뺏기고 예. 그래서 아마도 망치를 박은 거겠죠. 예.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거 네. 보고 야 이거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좀 한탄했습니다.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50선거를 못 치르게
가도록 남로당 무장 반란 폭동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필에서 4.3을 항쟁이라고 주장하니까 통탄스럽게 아니었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는 추창이고 네. 대로 이렇게 해서 갔던 추창이고 폭도가 그 무기는 철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철창 맞고 현장에서 전상복주했습니다. 네. 하면서 자기네 부모 형제를 전부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때 집이 다 불타버렸고. 예, 전소됐습니다. 네. 그 외에도 좀 어렸을 적이니까 예, 어머니가 그 폭도하고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뭐 하는데 철창으로 막 찔러보니까 이 전신에 부장을 죽이고 부장 부인을 임신돼서 8개월인가 이렇게 된 만삭됐는데 말방해라고 해서 지금은 정이 섰지만은 말방에 데려다가 말입니다. 부인을 난두질 내보니까 임신된 그 부인이 말입니다. 애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지만은 눈으로 가서 직접 봤습니다. 예. 끔찍한 상황을 예. 보셨고. 이러한 사실들이 교과서에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과서 한 출판사의 내용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금성사 369쪽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 제주 4.3 사건, 1947년 3.1절 기념대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제주도민 여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제주도민들이 크게 반발하였는데 미군정청과 서북청년단 등 우익단체는 오히려 강압적으로 대응하여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 마침내 1948년 4월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 세력과 일부 주민들은 남한 단독선거 반대, 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며 무장봉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4.3 평화공원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화해와 용서 그리고 상생과 평화를 추구한다는 걸린 목적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증오와 분노가 현재 진행형으로 증폭되는 곳입니다. 남로당 무장폭도들의 과오는 무장봉기의 봉화가 오르다로 정당화돼 있고 이를 진압한 미 군정과 대한민국 건국 세력들은 히틀러의 홀로코스터와 같은 악랄한 양민 학살자로 왜곡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통수권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머리를 깊이 숙이고 사과하는 영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과하는 걸까요? 4.3 폭동은 성공했어야만 하는 의로운 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4.3 무장폭동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오늘 제주도가 북한 3대 세습 정권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4.3 공원에는 4.3의 본질을 속이는 거짓 게시물이 너무 많습니다. 제주 4.3 정립연구유족회 고문이신 김영중 소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통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명칭입니다. 보수는 4.3 사건, 4.3 폭동, 사태, 반란. 좌파와 북한은 동일한데 제주 무장봉기, 인민봉기, 심지어 인민민중항쟁이라고 합니다. 제주 4.3 사건의 정의가 가장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 우리 김영중 고문님의 자료입니다. 정확하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립될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중앙당과 전남도당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남한을 북한에 수립된 김일성 공산주의 정권의 통치 영역에 포함시키기 위해 일으킨 폭동 반란으로서 1957년 4월 2일 마지막 인민유격대원을 체포하여 사건을 완전 종결할 때까지 만 9년간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도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이다. 제주 4.3 사건 진행 과정입니다. 1948년 4월 3일 4.3 사건이 발발하고 그 이후 4개월 12일간 무장폭력으로 건국을 방해합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그 이후 8년 7개월 17일간 대한민국에 항적합니다. 그리고 9년 만에 종결됩니다. 11월 23일 소련 군정의 지령에 따라서 남조선의 노동당이 창당되고요. 그리고
중앙당이 남로당이 되면서 제주도 공산당도 자동으로 남로당 제주도당으로 개편됩니다. 남로당 제주도당 조직도입니다. 남로당 제주도당 산하단체의 어떤 결성식에 보면은 명예의장으로 추대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스탈린, 김일성, 박헌영. 남로당 제주도당 당세가 강한 원인이 전 처음으로 알았는데요. 좌익 사상가들의 절대 영향을 받았고 일본 공산당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산당의 그 강한 지역 오사카에 제주도 교민이 5만 명이 거주했습니다. 신지식을 교육받은 젊은 엘리트들이 학교 교사가 되어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독립운동, 계몽운동, 노동운동과 결합 좌익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조국의 해방을 위한 독립투쟁의 당위성 등등이시고요. 모든 학교에서 적기가 인민혁명가를 가르쳤습니다. 해방 당시 제주 출신 좌파 주요 인물 중에 밑에 보시면은 김달삼 보이시죠? 그 폭력을 일으킨 주도자인데 보시면은 교사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는 대정중 사회학교 교사입니다. 그 다음 이덕구가 보이실 거예요. 이덕구는 대한민국의 선전포고를 한 사람인데 체육교사입니다. 역사 체육교사를 맡았습니다. 제주도에 대한 인식이 악화된 요인이 남로당 스스로가 자기들이 5만 명의 당원을 확보했다고 했고 1947년 3월 1일 기념투쟁 당시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그 3.1 투쟁을 할 때 3만 명이 집결합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8월 15일에 조국이 해방됐을 때 소련은 17일 만에 평양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38도선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때부터 38도선의 왕래를 막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좀 늦게 들어오죠. 해방 후 소련의 신속한 조치로 인해서 이 공산주의의 그 확대가 가져왔다는 거고요. 강대국의 한반도 전략을 보시면은 유엔 총회 결의를 남북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총선거를 했으면 사실은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소련의 지시를 받은 북한이 반대했습니다. 북한은 임시 헌법기초위원회를 40주년 11월 18일에 이미 설치했고 11월 19일에는 임시 헌법제정위원회를 조직했고 그리고 화폐계획을 했습니다. 정부가 없이 화폐계획 되지가 않죠. 12월 20일에 북한 조선 임시헌법 초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안을 스탈린에게 승인받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이나 초대 내각 인선에서 미국의 승인을 받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에 북조선 인민회의 특별회의 북한 헌법을 채택합니다. 그때 김구 선생님께서 평양에 체류 중이셨습니다. 파리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합니다. 해방 후 좌파의 정치투쟁을 보면은 1946년에 찬탁투쟁을 합니다. 9월 총파업, 10월 대구 폭동, 1947년 3.1 기념투쟁, 제주 3월 10일 총파업 투쟁, 8월 25일에 북한 정권 수립 지원 투쟁을 하고 지하선거를 합니다. 남로당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인 것입니다. 3.1 운동 기념투쟁 하달 방침이 1차 지령이고요. 각 학교별 3.1 투쟁 기념준비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3월 1일 그 집회 시에 제주 북국민학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만 명이 집결합니다. 발포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기마병이 타고 있는 말의 그 항문을 누군가 찔렀다고 해요.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갑자기 뛰어서 그 기마병에 의해서 어린이가 다치죠. 그리고 6명이 사망하게 되는데 이 일을 빌미로 해서 극렬한 폭동을 일으키는데 제주 4.3 투쟁을 사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김달삼 등 14명이 모여서 구국투쟁위원회로 개편됩니다. 그리고 5월 10일 선거 저지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모두 산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투표함과 선거인 명부를 편취하고 소각하고 훼손합니다. 5월 총파업, 2.7 구국투쟁 등 좌파 폭력성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84만 명의 원라민이 북한 공산주의의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10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남로당, 제주도당의 행적으로 본 4.3 성격이 어떠냐 하면은 인민유격대가 1756명을 살해했습니다. 유아, 부녀자, 노약자가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청이 탄압을 하고 경찰이 탄압을 해서 그랬다. 이건 거짓말이죠. 그리고 피로얼룩진 지하선거, 강제로 해서 52,350명의 그 제주도민의 그 투표용지를 받아가지고 북한으로 가서 바칩니다. 김달삼이요. 지금 현재 4.3 특별법 제4조 2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더 이상은 못 볼 것 같고요. 이 법안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최근에 33명의 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 대표를 중심으로 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1948년 4월 3일 제주에서 시작된 반대한민국 폭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오늘 대한민국은 여전히 같은 전쟁을 소리 없이 때로 큰 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에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세력, 반공 세력입니다. 이 세력과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를 부정하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의 통일을 지향하는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 표면적인 것이 말 많은 역사, 교과서, 전쟁입니다. 시사주간지 한겨레 22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발언을 요약해드립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쟁점이 있을 것이다. 건국절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가 대표적이다. 1948년 건국절은 뉴라이트 계열을 주축으로 한 보수 세력의 핵심 주장이다. 항일투쟁으로 이룬 독립국가를 폄하하고 친일 세력이 주도한 남한의 반공국가, 자본주의 국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돼 왔다. 남한의 반공국가, 자본주의 국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한겨레의 그 건국에 대한 표현을 이어서 소개합니다. 같은 인터뷰 기사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 13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할 수 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임시정부가 세워진 4월 13일이라면 그냥 임시정부 건립일을 기념하고 드디어 임시란 딱지를 떼고 정식으로 건국된 8월 15일은 더 크게 기념하면 되잖아요. 이게 왜 문제라는 거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8월 15일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전 더불어 대표이신 문재인 대표께서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포장이라도 해서 내 나라 생일 정도는 다 같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세계 모든 나라 역사기술의 공통 정서입니다. 수년 전에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 그 청사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다 쓰러져가는 20평도 안 돼 보이는 가옥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낯선 이방인으로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선열들의 노고가 고스란히 가슴으로 전해져 와서 남편도 저도 한참을 그 자리에 먹먹하게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국일 수가 있습니까? 월남 난민중 몇 사람이 월명을 피해서 바다를 떠돌다가 가까스로 구조받아 내린 뒤 우리나라 어느 판자촌에서 임시 월남 정부를 세웠다고 하면 그것이 건국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도종환 의원이나 한겨레 기자분께 그리고 문 대표님께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임시정부 건립일은 대한민국 건국일로 기념하고 계시는지요? 하고 계신다면 혹시 애국가를 부르시는지, 태극기에 대한 경련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겨레 기사에서처럼 반공국가, 자본주의 국가라고 부르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4.3 폭동을 일으킨 세력들처럼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가 인민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반대에 동조하는 국민들은 국정교과서가 다양화를 막고 친일 독재 미화할 것이라는 거짓 선동에 속아서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쪽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 정권을 찬양 고무하는 자에 대해 죄를 묻는 것이고 이것은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 의원 등 33명의 의원께서 4.3 특별법을 더욱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4.3을 말하면은 엄벌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 서울시장님과 제1야당의 대표의 생각이라고 볼 때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삶의 터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요람이 흔들리는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고 한들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어려움에 비하겠습니까? 온 주변국들이 빨갛게 물들던 그 시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야 했던 어려움에 비하겠습니까? 6.25를 극복하신 우리의 선열들에 비하겠습니까? 나 한 명쯤 빠진다고 무슨 대수일까? 아닙니다. 나 한 명이 하면 되는 것이고 안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상관의 철수 명령이 없다며 끝까지 전선을 지키고 있던 한 병사의 충성심이 메가더의 마음을 움직였고 인천 상륙작전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제주 4.3 정립 연구 유족회 분들의 의로운 싸움이 오늘 저희에게까지 전달되고 포럼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진실이 거짓에 의해 무너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뭐가 두려우십니까? 무섭게 공포를 조장하는 세력들에게는 무서워하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운 것은 진실이 무너지는 것, 우리의 아이들의 영혼이 망가지는 것,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한 학교에 깨어있는 학부모 한 분과 바른교사 한 분만 있으시면 그 학교 전체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매우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벌거벗었네. 이 순전한 어린이의 진실된 한마디가 왕과 신하들, 사기꾼들, 수많은 군중들을 부끄럽게 했고 거짓 행진을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켜내고 북한 동포 구원해내는 통일한국 이룰 수 있습니다. 파이팅!